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도 4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실적 위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아모레퍼시픽으로 신한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은 7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국내와 면세 매출이 증가했고 중국에서는 여전히 부진했지만 서구권 매출이 이를 방어해줬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 라네즈 브랜드의 성장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최근에 이 채널을 효율화하고 있는 효과를 그대로 실적으로 드러냈는데요. 지금 설화수나 라네즈, 이니스프리가 모두 리브랜딩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설화수는 이커머스 트래픽이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5월부터 반영되는 코스알엑스 연결 실적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분기에는 코스알엑스가 영업이익 595억 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아모레퍼시픽은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고 B2B, B2C까지 모두 사업이 양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높였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 주가 22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LS 일렉트릭으로 현대차증권 리포트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은 9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전력기기 사업에서 통신기업들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관련한 배전반 매출이 반영됐는데요. 배전반에서 사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북미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초고압 변압기 교체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는데 결국 이 부분은 배전반에 대한 수혜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를 봅니다. 여전히 해외로 진출한 고객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갖추지만 해외에 직접 진출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ESS나 신재생 사업을 영위하는 점은 다른 전력기기 업체들과는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이쪽 사업에서 턴어라운드가 발생했을 때는 훨씬 더 이 차별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목표 주가는 21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수비인데요. 아프리카TV가 사명을 변경했죠. DB 하나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네, 1분기 영업이익을 보시면 2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 정도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게 됐는데요. 현재 마진율이 높은 기부 경제에 대한 매출이 기대치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트위치 스트리머와 유저들의 정착도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콘텐츠가 다양화되면서 결제 유저가 늘어났습니다. 광고로 이 낮은 기저로 인해서 성장을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다음 달 태국에 글로벌 숲을 출시한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국내 버전과는 별개의 플랫폼이고 단기간에 글로벌 매출 기여는 쉽지 않겠지만 장래 확장과 트래픽의 다변화 측면에서도 주목해볼 만한데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광고에 대한 수주도 증가할 것이라고 봤고요. 이에 따라 목표 주가 16만 7천 원까지 높였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바로 SKI 테크놀로지인데요. 다올투자증권 리포트고요. 마찬가지로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1분기 영업손실은 674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적자 전환했고 어닝 쇼크 실적이 나오게 됐는데요. 지금 전분기에는 SK온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게 됐는데 이 판매량이 크게 증가를 했다가 이번 분기는 높은 재고 부담으로 인해서 오히려 판매량이 급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북미 신규 고객 사양 출하도 생산 문제로 현재 판매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하반기에 대한 출하량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이 충족이 불투명해 보인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폴란드 PH2 공장 역시나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초까지 가동이 지연될 가능성도 짚어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회복되고 신규 고객사를 확보해야지 현재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 주가 7만 1천 원까지 그리고 투자 의견까지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함께 살펴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주요 일정 보겠습니다. 이은지 캐스터 주요 일정 전해주시죠. 네, 증시 일정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역시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 SDI, 그리고 호텔신라와 LG화학, 한미약품 등 다양한 기업들이 오늘 실적을 발표하니까요.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새롭게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제일 MNS가 있습니다. 2차 전지 믹싱 장미 전문 기업인데요. 앞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보인 만큼 기업 경쟁력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액 부분에서도 전년 대비 130% 넘게 증가한 점이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는 더 큰 성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제일 M&S의 오늘 신규 상장, 그 이후의 성적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입찰이 오늘로써 마감이 됩니다. 정부와 산업계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발걸음이 분주한 가운데 오늘 건설 사업의 입찰이 마감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체코 정부의 우선 협상 대상자의 발표는 6월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일정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AI 투어인 서울을 개최하게 됩니다. 이번 AI 투어는 지난해 9월에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이래로 전 세계 14개 도시를 순회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투어에서 스콧 한셀만은 한글이 대형 언어 모델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성에 대한 인사이트도 공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중국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10시 30분에 4월에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PM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달에는 모든 분야에서 예측치를 상회를 하면서 중국 경기의 회복 가능성을 높게 점쳤었는데 이번 발표에서 다시 한번 확장성을 확인해 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홍콩 일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일정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오늘부터 거래가 개시가 되는데요. 최근 비트코인은 9천만 원 선도 결국에 붕괴가 되면서 4월 한 달 동안 주가가 12% 하락했습니다. 홍콩 비트코인의 현물 ETF의 성과가 미국에 비해서 미비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이유로는 중국 투자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없다라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오늘 ETF 거래 개시로 다시 한번 반등해 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미국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일라일리와 코카콜라, 그리고 맥도날드와 아마존, AMD,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스타벅스까지 오늘 실적 발표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나서 저희 내일 국내 증시가 쉬어가기 때문에 오늘 경계감이 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경제 지표가 두 가지가 발표가 되는데요. 먼저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에 1분기 고용 비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고용 비용 지수는 대표적인 임금 측정의 지표로 지난달에는 예측치보다 소폭 하회한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그 인플레이션 결과가 확인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고요. 역시나 한 가지의 지표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1시에 4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시 일정 살펴봤습니다.